스토리 시장 경제, 통일은 무조건 좋은가? 왜 진시황 암살을 포기하는가? 제자 백가를 잊어버린 통일 제국 중국. 영화 영웅 천하의 시작에서 주인공 무명은 이른바 십보의 암살의 규제입니다. 10걸음 안에 있는 상대는 어떤 실수 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진시황은 그런 무림 자객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신의 주변 백보 안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습니다. 무명은 천신만고 끝에 진시황의 십보 안으로 접근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영화의 마지막 순간 암살을 포기하고 맙니다. 무명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무명은 진시황을 만나러 떠나기 전 오랜 기간 황제를 죽이기 위해 노력해온 파검을 만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파검은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무명을 만류합니다. 무명이 이유를 묻자 파검은 조용히 모래에 천하라는 글자를 써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통일로 강력한 중국을 건설해야 하니 비록 진시황이 잔인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를 죽여선 안 되며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검의 뜻이자 이 영화의 감독 장예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자유를 넓히고 교류를 늘리는 통일은 좋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시장의 확대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교류를 늘리고 삶을 넉넉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경제 자유가 높아져 순기능이 큽니다. 반면 통일로 인해 대내외적인 경쟁 압력이 감소하여 정치 경제적 자유가 위축된다면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마 이후 서양 문화권에선 거대한 통일 제국이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도시 국가들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상인들을 자기 도시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인들은 치안, 법제,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상인들이 내는 세금은 도시국가의 주요 재원이었고 많은 경우 도시국가의 지배 집단은 상인들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경쟁하는 도시국가들의 품에서 유명한 르네상스가 태동했습니다. 원래는 유럽과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을 보면 수많은 작은 나라들로 알록달록한 게 오늘날 유럽 지도와 퍽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원 전후로 500여 년이나 이어진 춘추 전국시대는 단순한 분열기가 아니었습니다. 도가, 묵가, 법가, 유가 등 제자 백가라는 사상의 경연장이 열려 철학과 윤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사상은 거의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춘추 전국시대라는 표현은 어떤 분야의 수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무한 경쟁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흔히 쓰입니다. 가령 프로스포츠에서 이번 시즌은 팀 간 전력이 상향 평준화돼 춘추 전국시대가 예상된다 라는 기사가 그렇습니다. 분열의 시대라고 꼭 부정적인 뉘앙스만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 중국은 유럽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를 끝낸 6세기의 수나라부터 마지막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왕조는 바뀌었지만 대륙 전체는 대체로 통일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더는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분열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상의 자유도 사라졌습니다. 진시황의 분서 갱유가 대표적입니다. 진나라 땐 잠시 법가가, 한나라 이후엔 유가가 중국인들의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분열이 없으니 사람들이 살기 좋았으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일이란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거대한 도시들은 지중해 유럽의 도시 국가들처럼 치열하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도시의 지배자들은 대개 중앙정부가 파견한 직업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유럽의 도시가 상인들의 기업가 정신으로 운영될 때 중국의 도시들에선 관료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근대 이후 서세동점의 역사는 어쩌면 진시황의 천하통일 때 예견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